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TM이라는 게 연관성 있는 연속된 데이터를 살펴보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플랫폼입니다. 시장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양,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OHLCV입니다. 즉, 시장의 거의 모든 것의 바로미터, 수요와 공급의 바로미터로서 이러한 OHLCV를 메모리 기능을 보유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학습한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떤 모델을 택일하실 겁니까?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투자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프로핏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델? 자, 모델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특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델은요, 편차가 작아요. 예측치랑 실제치랑 편차가 작아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주는 모델 또는 손해를 더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식을 실제로 100에 샀어요. 근데 모델은 내일 시가를 99로 예측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일이었어요. 오차는 2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100에 샀어요. 모델은 내일 시가를 101로 예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예측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110입니다. 제가 긍정적인 상황을 예상했지만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모델의 그러면 오차는 무엇이죠? 9입니다. 오차는 얘가 더 커요. 하지만 위엔 모델은 정확하기는 한데 여러분이 주식을 100에 샀는데 여러분들이 100에 샀든 뭐에 샀든 마이 프라이스 더하기 알파만 있으면 돼요. 알파만 챙기면 된다고요. 근데 얘는 방향을 잘못 예측했어요. 오차는 적으나 방향이 달라요. 하지만 밑에 모델은 오차는 크지만 방향은 잘 맞췄죠. 그러니까 이 모델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저희가 설계했던 LSTM은 민스퀘어드 에러로서 프레딕션이랑 리얼 데이터의 거리값을 얘를 파라미터로 줬는데 차라리 내일 오픈 프라이스가 실제로 올랐는데 오르기를 바라고 내려갔는데 내려가기를 바라는 중간에 타겟 값을 줘가지고 트레이닝 시켰다면 오차는 좀 크겠지만 내일 오를지 내릴지의 향방을 예측해주는, 예를 들면 내려갈 거면은 오픈 접으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투자자의 행동 방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최소 오차라기보다는 방향까지 맞추는 모델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which is better based on your own objective function 이라는 말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명일의 시가, 그러니까 내일 시가가 근본적으로 이게 이전 50거래일의 OHLCB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날에 미국, 뭐 유럽,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 그리고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10년물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죠. 뭐 최근에 10년물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단지 그냥 250개의 데이터를 뿌어 넣어가지고 그 다음 걸 예측한다? 이것도 사실은 실상과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그 회사 그 자체는 쳐다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비트, 뭐 커렌트 레이시오 등의 플로우 레이터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프레딕션을 그냥 리얼 데이터에다가 1 옮긴 데이터, 그러니까 즉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이게 파란 게 리얼입니다. 이렇게. 근데 모델이 너무 이 분포에 너무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요 전의 데이터를 굉장히 잘 인식을 해요. 그래서 모델이 전략을 한 거죠. 이거 보니까 그냥 디폴트로 전날의 종가 그냥 따라가서 시가 따라가게 하면은 정확하겠네 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트레이닝했냐면 얘를 그냥 한 개씩만 옮겼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든 거죠, 모델이. 자, 이 모델 오차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크로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레얼은 오를 건데 프레딕트는 떨어지고 막 그런 크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모델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성향이 사실은 LSTM에도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LSTM이라는 거는 어쨌든 4K 게이트가 반영이 돼서 최근 데이터, 리센시가 더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LSTM한테 이게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덴스 레이어를 64개를 깔았기 때문에 딥러닝을 설명을 해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전날 종가를 매우 집중해서 얘를 집중 타격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시계열 데이터의 좀 분석의 좀 고질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릴레이션이 그냥 일반 모델로 봤을 때 0.9956이고 제가 실험으로서 리얼을 한 개 옮긴 거를 해봤는데 한 개 옮겨보니까 코릴레이션이 더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애들을 얘를 옮겨봤다 이거죠. 얘를 이만큼.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더 흡사해지겠죠. 만약에 이 모양이라고 전제를 깔면. 그래서 뭐 좀 뭐 그런 의심을 한번 좀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델의 개선점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LSTM이 not on predicting the price,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예측하지 말고 디렉션이랑 그 매그니튜드를 검색하게 좀 짜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Y 값을 그냥 단순한 그 다음 날의 시가라고 보지 말고 업과 다운 또는 뭐 퍼센테이지 체인지 등등을 반영을 해서 그 단위값 앞에 부호 있잖아요. 양해값인지 음해값인지까지 같이 넣어서 트레이닝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대미문의 변동성을 겪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과 지금은 아예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다른 분포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엄청나게 많은 빅빅 데이터를 넣는 것보단 뭐 포스트 2020년 3월, 프라이어 2020년 3월 등등의 시기적인 고려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로우 데이터, 에비트, EB 바이 에비타 그리고 커렌트 레이시오 등을 아키텍처에 같이 넣어보고 싶고 LSTM의 다음 세대 알고리즘이 이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인데 우리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we need 해서 Attention 아키텍처를 제가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인데 좀 더 발전한 형태로 얘를 집어넣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